KBS 세월호 10주기 다큐 4월 방영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보낸 낙하산 박민 사장의 취임 이후 KBS에선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상화를 하기 위해 언론 노동자들이 노력해왔던 일들이 그들의 손에서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다시 정권의 방송이 되려는 공영방송을 규탄하고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된 기자회견입니다. 세월호 참사 4월 16일인데 총선 연양 웬 말이냐? 먼저 해당 방송은 작년 12월에 방영이 결정됐습니다. 담당 PD가 아니라 팀 차원에서 세월호 10주기 기획이 발주가 되어 4월 18일 목요일 저희 정규 방송 시간을 목표로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직후 촬영과 섭외가 동시에 진행되어 현재 40%가량 촬영이 완료되었고 섭외 및 세팅을 포함하면 약 80%가량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후 1월 말 현 이재원 본부장이 취임하였고 제작본부장은 위 방송을 6월 이후 다른 재난과 엮어서 PTSD 시리즈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4월에 방송을 낼 수 없는 이유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총선은 4월 10일이고 방송은 8일 뒤인 4월 18일이니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희가 물었더니 본부장은 총선 전후로 한두 달은 영향권이라고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총선 후 방송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과연 정상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런 판단이라면 우리는 총선 3개월 전부터 방송을 셧다운해야 합니다. 그런 잣대라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에 앞서 이번 본부장의 결정은 결정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원 본부장은 부임한 지 며칠 뒤인 지난 2월 3일 토요일 밤 10시경 간부들을 소집해 급하게 제작 일정을 변경하라 지시했습니다. 세월호 10주기 방송이 무슨 실정법 위반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이미 전임 본부장 시절에 제작이 승인되어 공식적으로 제작 중인 아이템에 대해 이재원 본부장은 반란이라도 진압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후 저희 다큐인사이트 팀은 다 함께 국장실에 찾아가 항의를 하여 마침내 담당 연출과 팀장이 함께 본부장을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면담 요청을 했으면 물론입니다. 면담 자리에서도 본부장은 같은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PD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6월로 방송을 미룰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출연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 주인공을 비롯해 단원거 등 주요 출연자들은 10주기가 아니라면 출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PD는 출연자들께 거듭 사죄를 드렸으나 이미 상처 입으신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 우연히 기사화가 되면서 이제 다큐인사이트 세월호 10주기 방송 여부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본부노조 시사교양 PD 조합원들은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국민적 재난의 10주년 방송을 예정대로 방송 내기 위해 담당 PD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 목요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세월호 10주기 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으며 이번 주 편성규약에 따라 제작 자율성을 심대히 침해한 본건에 대해 TV편성위원회 개최를 본부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밟기 전에라도 이재원 본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10주기 방송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오전 주요 출연자들이 6월 방송 시 출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작본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더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담당 연출과 팀의 목표는 방송을 제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획의 경우 방송 시기는 기획 의도와 불가분의 관계인 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속히 이르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폄훼하는 KBS 경영진은 사퇴하라! 말도 안 되는 궤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송 참사, 언론 참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참 화가 나고 이 현실이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지향의 일반 소진아빠 김종기입니다.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끔찍한 참사의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제주를 향해 가던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했고 학살적인 수학여행으로 제주로 가던 250명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300여 명의 국민이 단 한 명도 구조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제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생중계로 목격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젖어 억울하게 죽어서 부모 품으로 돌아온
아이의 장애를 치른 부모들을 향해 당시 KBS 김시근 보도국장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하여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난리라는 표현으로 이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당시를 연상케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서울호 참사 10주기의 즈음에서 총선이 끝나고 8일 뒤에 방영되는 세월호 다큐를 KBS 신임 이재원 제작본부장은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불방시켰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의 사장과 제작본부장은 현 정권의 언론 장악과 세월호 지우기에 앞장서서 나팔수와 행동대행을 자처하고 고난을 남용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으로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백년 넘게 지키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다시 옛날로 후퇴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부당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가늠자인 진실을 알리는 언론은 정권 앞에서 제 역할을 못하게 억압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인 우리는 이대로 자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바로잡고 바꾸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도록 국가의 잘못을 국민이 목숨으로 대신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를 더럽히는 무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영방송 KBS 주인이 국민으로서 명령한다. 세월호 다큐 불방 지시를 당장 처리하라.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장악과 세월호 참사 주기를 당장 중단하라. 공영방송 KBS를 더럽히고 언론을 더럽히는 정권의 앞잡이 박민 사장과 이재원 제작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상입니다. 세월호 참사 혐의하는 KBS 경영진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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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성 아버님과 함께 바람의 세월 공동 연출한 김한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의 세월은 세월호 가족분들이 걸어온 10년의 시간을 마주하고 돌아보는 영화입니다. 바람의 세월을 통해서 가족분들의 마음과 걸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떨리는데요.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 함께 위로하고 함께 또 응원하는 그런 영화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끝나실 때쯤이면 옆에 계신 분들도 세월호 가족분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겠다는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꼭 마주하시면 안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귀한 걸음 내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찾아와 주셔서 잊지 않으셨군요. 별일을 다 해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영화에서는 뭐 많은 일들을 하죠. 삿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일이 터지고 나서 연극도 해보고 극영화에 출연도 해보고 다큐멘터리도 해보고 결국 오늘 영화를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는군요. 뭐를 더 해야 될지 물론 하고 싶어서 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보시고 영화가 전하는 이야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촛불 여러분들의 영화이고 참사로 인한 10년에 걸어왔던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이야기, 이태원 참사, 광주까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 바람의 세월은 4월 3일 수요일에 개봉하고요. 거대 자본으로부터 뭔가 제작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관객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영화 개봉일에 앞서서 네,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은 소문, 또 유가족 분들에게 큰 응원과 지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0주기가 돼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도 10년 동안 뭐 시달리기도 했고, 또 이게 피해자 가족이 또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또 어떤 상업성 이런 것들이 보나마나 치고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몇 가지 조건을 달고 우리 김일란 감독님하고 몇 차례 미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기록들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이 기록이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겠다. 우리 환태 감독님하고 김일란 총괄 PD님하고 말씀하셔서 갑시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 세대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30대 초반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세월호라는 단어는 다 아는데 세월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하는 내막을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피해자가 뭐 대통령이든 국가 부재에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벌어지면 결국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과정을 피해자가 걸어온 길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적어도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이게 정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나라가 안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좀 상영 끝나고 돌아가는 발길에 우리 젊은이들이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영화. 우리 보통 뭐 영화 성공했니 안 성공했니 그 관객의 숫자보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야, 이게 지금 이렇게 됐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을 하고 가는 자리면 저는 대성공. 성공 중에도 대성공.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보고 그 긴 과정을 다 뭐 99.9%는 다 날려야 하는 2시간 안에 집어넣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영상 전체 0.1%도 못 들어가 있는 영화 105분짜리 네. 그거라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국가의 재난이 벌어지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 특별법은 정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만 할 수 있는 정말 허수아비의 특별법을 지금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정치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를 그 친구들이 느낀다면 굉장히 귀한 소중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선체조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에 시작을 해서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목포 신항에 거치되어서 조금 있다가 선체조사 기구가 끝났거든요. 그 선체조사가 올라왔을 때 세월호가 선체가 올라왔을 때 가장 큰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세월호를 우리 선체조사위가 들여다보면서 탄력을 받을 시점에 문을 닫았어요.
왜요? 기간이 아, 선체 뭐든지 기간이 있으니까 조사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탄력을 받고 우리 선조위가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뭐 금이 간데 잘린데 뭐 무너진데 바로 올라와서 바로 볼 수 있는 물속에 있었던 상황을 뭐 짐작도 해보고 증거도 남길 수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더 길었다면 사참위가 결론을 내는데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고, 참담하지. 저는 그럴 수밖에 없죠. 되돌려보고 파헤치고 실질적으로 조사관은 아니지만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도 뭐 기억합니다, 뭐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저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는 너무 감사하지만 저한테는 아직 그 소리가 피부적으로 닿질 않습니다. 기억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잊지 않는다는 말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피해자인 저한테는 그게 나중에 아이를 언젠가는 만나야 될 시점이 있잖아.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이상하잖아. 아버지가 돼갖고 자식을 잊지 않겠다니, 그건 그냥 자동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 일반 촛불 시민들의 잊지 않겠다는 개념과 지성의 아버지의 개념은 조금 틀리는 거예요. 내가 뭐 아니 잊으라 그런다고 내가 잊겠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는 거에 핵심인 거예요. 세월호 참사 10년 전과 10년 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저희 가족들도 이야기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영화는 우리가 걸어온 10년의 발걸음이고 우리의 발자취인데, 그럼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가족협의회 또 피해자 엄마 아빠들이 앞으로 진상규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물음이 있어야 되거든. 예, 이제까지 지금 앞으로 인터뷰가 한 30회 정도 대략 지금까지 남아있고, 지금 한 10회 정도 했지만 앞으로도 그 질문들 안 하실 것 같고, 한 10번 한 질문에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기자들이 우리 가족들한테도 과감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끝까지 진상규명한다고 많은 언론들한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투쟁해온 그런 거리의 투쟁에서 앞으로 10년은 진상규명을 끝까지 하신다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떤 분은 노래로 진상규명을 할 거고, 어떤 분은 연극으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일조를 할 거고,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진상규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던진 이 질문에 상당한 피해 가족들이 답을 못 하실 겁니다. 왜요? 앞으로 진상규명 어떻게 하실 거냐고 탁 던지면 제가 봤을 때는 10이면 거의 10분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벌써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가 좀 제발 이것 좀 물어봐다오. 저는 너무나 그 대답을 하고 싶은데 언론 시절 질문을 때 하지 않아요. 언론 시절 때 그 질문 안 되고. 아마도 그 그러면- 질문이 안 나올 겁니다. 네. 아버님의 그런 그 진상 규명에 대한 싸움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 건가요? 어려운 일인데 그나마 저는 다행스럽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직접 조사하는 방법. 아, 가족분이 주체가 돼서. 네. 물론 그 과정에 시민들이 함께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가족들이 처음에 진두지휘가 되고, 역시 마무리도 우리 가족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조사. 어차피 기소권 수사권은
정부 기관에서도 가지고 없는 것. 우리한테 그것이 뭐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민간 기구에 그런 게 또 존재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감해질 수 있는 건 우리는 피해 당사자니까. 그래서 그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면 할 수 있는 일. 자료 공개. 바깥에서 투쟁해야 되거든요. 용산 앞이든 국정원 앞이든 국방부 앞이든 우리가 다시 자리를 틀어야 됩니다. 꽈리를 틀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지 않고 얻어낸 게 단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저희가 10년 동안 제가 남긴 기록, 증거는 우리가 나서서 뭐 삭발을 했든 단식을 했든 고함을 질렀든 우리가 얻은 것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 얻은 것들은 전부 바깥에서 투쟁을 해서 얻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정부가 나서야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들을 이제는 그런 시절이 너무나 많이 겪었고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시민 촛불을 믿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전에는 기자들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우는 장면만 찍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서면 카메라가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움직이면 아직은 그나마 몇 안 되는 언론들, 몇 안 되는 기자다운 기자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진상규명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네네. 적어도 우리 세대의 자료만을 뽑아낼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언젠가는 별들을 만나는 그 아이들 앞에 그 모진 세월 서로의 손을 잡아준 가족들 돌아보면 찰나 같은 10년의 바람의 세월 아이들을 만나는 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열심을 다했노라 말할 수 있기를